화이자 수급 관련해서 매주 얼마 분량이 들어오고 있나요? 화이자는 이제까지 들어온 거는 162만 회분이 들어왔고요. 4월 달에 50만 회, 5월과 6월 달에는 530만 회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매주 따박따박 들어오고 있나요? 이게 매주 들어오서 아니라 한 번 이송할 때마다 들어오니까요. 예, 그 일정대로 현재까지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화이자 백신 수급 현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매주 50만 회분 그리고 25만 회분씩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부총님, 그 6월까지요. 1,200만 명분의 백신 확보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4월, 5월, 6월 달 각자 구체적인 도입 계획 말씀 주시죠.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상당 부분은 이제 계약상 여러 가지 공개하지 못할 요인도 있습니다만은 의원님 말씀 주셔서 제가 상반기에 저희가 2,080만 회분을 도입하도록 계약이 돼 있는데 확정돼 있는 거는 1,809만 회입니다. 아직 271만 회는 이제 상반기에 확정이 안 돼 있지만 1,809만 회가요. 4월까지는 아까 기존 들어오는 362만 회에다 플러스해서 4월까지는 412만 회, 5월에는 376만 회, 6월 달에는 1,022만 회, 요 세 개 합해서 1,809만 회가 확보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 1,809만 회를 접종하는 것이 1,200만 명의 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양은 계획에 차질이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4월 달보단 5월이, 5월 달보다는 6월이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다. 네. 라고 국민들이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파이자, 모더나 분이기 때문에요. 이 분량은 계획대로 들어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 계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6월까지 1,200만 명 접종.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 우리 인구 5천만 중에서 저희가 3,600만 정도가 집단 면역이라고 방역 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200만이면은 제가 보기에 한 22, 3%가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한 22, 3%면은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어떤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11월 달 되면은 3,600만 명분에 대한 접종하면 약 65%에서 70%그 정도가 되면 집단 면역을 이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1,200만 명은요. 중증, 고위험군 그리고 코로나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 방역 요원들이 대부분을 접종하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네네. 총리님, 그 3분기 때 수급 계획도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죠. 예, 역시 3분기하고 4분기에도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1억 5,200만 회분을 도입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상반기에 2,080만 회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머지 1억 3천만 회, 3,120만 회가 하반기에 이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1억 3,200만 중에서 아마 3분기에는 한 5천만 회 플러스 알파가 공급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합해지면은 11월 달에 차질 없이 접종이 되면은 아까 70% 정도의 3,600만 접종이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3분기 7월, 8월 달에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예, 의원님 아까 3,600만 명에 대해서는 이미 방역 당국이 어느 계층이 접종을 받을 것인지 다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 구분, 우선 접종 구분의 계층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저는 일반 국민들께서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현황을 들여보면요, PPP 보시다시피 요양병원의 집단 감염 그리고 위중증 사망 비율이 기존에 비해서 5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이건 방역의 효과입니까? 아니면은 백신 접종의 효과입니까? 예, 저는 두 개가 다 같이 작동된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방역 효과에다가 특히 백신 공급 효과도 있을 걸로 방대본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75세 이상 접종 대상자 41만 3,500명을 대상으로 파악을 해봤는데요. 접종 2주 경과 후에 확진자가 제로였습니다. 대신 접종을 안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모수가 347만이지만 한 55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
75세 이상의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그리고 화이자까지 백신을 2회 이상 접종한 분들은 2주 후에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것은 확실히 백신의 효과가 작동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의원님 저도 제가 출장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요건에 해당이 돼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는데요. 저는 국민들께서 그 국민 해당 개개인의 순서가 오면 저는 맞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이런 것보다는 백신을 맞아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과 가족의 보호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백신을 꼭 맞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백신에 대해서 자꾸만 확인되지 않은 불안한 소문이나 뉴스가 하면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난다면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오면 본인 순서가 오면은 흔쾌히 백신 접종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 정부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백신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노바백스의 원부자재 해결 사례라고 보이는데요. 부총리님 좀 더 자세히 말씀 주시죠. 예, 노바백스 백신에 대한 원부자재 자체가 부족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잘 해결이 안 될 상황이었는데 워낙 백신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다 보니까 사실 관계부처가 다 달라붙어 가지고요. 그리고 그런 애로는 해소가 됐고요. 아마 앞으로도 우리가 위탁 생산을 아스트라제네카도 저희가 이제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되면 정부로서는 최우선적으로 그 애로가 해소되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사례가 적극 행정의 긍정적인 사례인데 국민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현재 상황 반복적으로 설명드려야 감염병의 위기 소통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